예,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회복지 현장 실습생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사로서 활동한다는 것이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되는데요. 기관의 관리를 하는 사회복지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 그리고 자원봉사자나 이용자에 대한 관리를 하는 사회복지사도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사회복지사와 자원봉사자 사이에 있는 예비사회복지사로서 어떤 역할을 할과 어떠한 자세를 갖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 건데요. 사회복지 현장 실습 기관에서 실습생을 받는다라는 것, 즉 실습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바로 어떤 책임감과 전문성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습생을 안 받는 기관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현장 실습생을 받는 순간부터 실습이 끝나는 날까지 해야 될 일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습 슈퍼바이저는 실습생을 받는 것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해야 될 일들이 많아진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실습생을 잘 안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떠한 자세를 갖고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현장 실습과 실습생의 지위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실습생과 역할 그리고 자세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 실습생이 경험하는 문제와 대처 방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준비되셨습니까? 첫 번째, 현장 실습과 실습생의 지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실천 현장은 우리가 보통 1차 현장, 2차 현장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1차 현장과 2차 현장에서는요. 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공급자와 이용자의 중간에서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서비스가 행정을 통해서 직접 서비스 이용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천 서비스가 제공되는 현장을 우리가 보통 실천 현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장 실습은 즉 실습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의 전반적인 교육을 이수했을 때 그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철학, 윤리에 입각해서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지식 그리고 기술을 가지고 현장에서 적용하는,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꼭 고려해야 될 것은 바로 인간을 직접 대면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우리는 이론적으로 어떤 상상을 하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 그래, 이럴 수 있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의도적인 계획한 목적에 따라서 학생을 신분으로 사회복지사로 경험해 본다라고 하는 과정은 참 고려해야 될 게 많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는 자원봉사자도 아니요 사회복지사도 아닌 중간의 형태에 있다 보니까 이용자들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 어떠한 모습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다양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예비사회복지사로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무엇을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한지를 꼭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한번 사회복지사와 현장 실습생 간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잠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사는 자격을 취득해서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사도 물론 과거에는 현장 실습을 이수해서 자격을 취득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즉 현장 실습을 오는 실습생은 알고 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모르고 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퍼바이저는 그래, 알고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맞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러다 보니까 예비사회복지사에게 최소한 이런 건 알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사회복지사는 실습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습생과의 어떤 마찰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배우러 간 학생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사회복지사는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 업무 성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현장 실습생은 관련된 이론을 학습하고 지식을 가지고 현장에 나갔기 때문에 예비사회복지사로서 현장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사의 활동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선배 사회복지사에게는 부담도 줄 수도 있고요. 또한
본인도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 배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체성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 실습생은 일정한 기간, 즉 120시간 정도의 기간을 이수하면서 실무를 배우게 되는 학생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내가 사회복지사로서의 어떤 책임감과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현장 실습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이용자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바로 이용자와 함께하는 사회복지사로서의 파트너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의료 세팅에도 가보시면 어떻습니까? 간호사는 아니지만 간호학과 학생들이 와서 실습할 때의 모습을 보면 실제 간호사가 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배우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가 현장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을 보조하면서 나라면 사회복지사가 되었을 때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직접 여러분들이 진행하는 진행자도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건 당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의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운 것을 활용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장 실습생과 자원봉사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원봉사자는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활동하고 가면 끝입니다. 그러나 현장 실습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일정한 계약 기간이 이루어지고 진행되기 때문에 중간에 그만두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 사회복지사로서 예비사회복지사로서 책임감을 갖고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 수행에 있어서 어떤 사고, 분석, 비판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사와 비슷하게 해야 되겠고요. 개입과 전체적인 이론적 구조와의 연결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천 과정에서 배우는 것처럼 접수 단계부터 종결 단계까지 어떠한 과정으로 진행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 실습 기관에서 받는 지도 감독의 유형도 다르죠. 실습생은 사회복지의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경험을 하기 위해서 실습을 갔다면 자원봉사자는 본인이 희망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활동하는 것을 그런 점에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습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슈퍼바이저의 지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각한 바를 이야기 나누고 경험한 것을 토론하면서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서 배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장 실습에 있어서 실습생의 역할은 바로 첫 번째 이와 같이 지식과 가치, 기술을 획득하게 되고요. 두 번째, 바로 윤리 강령에 부합되는 전문적 태도를 갖는 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 실습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지시해 주기를 원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상황을 판단했을 때 내가 무엇을 참여하면 좋을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을 때 실습 지도자는 왜 이렇게 적극성이 없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기관마다 기관의 운영 방식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슈퍼바이저의 지도 아래 클라이언트, 서비스 이용자에게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하나, 실습생은 본인이 담당하게 된 사례에 대해서 그들의 개인정보를 꼭 비밀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습 일지를 작성할 때도 개인정보를 가급적 작성하지 않도록 하고요. 실습에 관련된 사진을 촬영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용자의 얼굴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섯 번째, 클라이언트와 기관 외의 장소에서 만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꼭 필요한 경우에는 실습 슈퍼바이저와 상의한 이후에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점은 우리 실습생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관의 구조와 기능, 정책, 절차, 자원이 무엇인지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하아동센터에서 실습을 한다면 지하아동센터가 갖고 있는 구조와 기능, 정책, 절차, 자원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이 졸업하고 나서 지하아동센터를 설립할 때, 지하아동센터에서 근무하고자 할 때 바로 정보가 되고 학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기관의 정확한 명칭, 기관의 소재지, 지도자의 연락처 등에 대해서 최소한 실습 개시 일주일 전에 기관을 방문해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실습이 날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진행된다면 미리 기관에 가봐서 방문해서 인사를 드리고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실습 이유를 진행하는 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또 하나, 실습 기관에서 요구하는 모든 과제물과 보고서, 기타 업무를 시간 내에 엄수할 수 있도록 완수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것은 왜일까요? 바로 기한을 잘 지키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현장에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사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습에 대한 내용, 즉 실습 내용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을 때 꼭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그 실습 슈퍼바이저의 실습 지도 내용을 받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이익이 최우선시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고요. 간혹가다 실습하거나 자원봉사 활동할 때 보면 자신의 주관에 따라서, 자신의 관점에 따라, 시각에 따라서 접근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습 지도자와도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실습생으로서의 역할 중에 하나는 기관의 분위기, 실습 지도자와의 관계, 실습 기관의 이용자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슈퍼바이저와 정직하고 열린 오픈식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복장, 제일 중요하겠죠. 어떠한 복장을 입고 실습을 가느냐, 그리고 출석 상황이 어떠한가, 항상 지각하는 학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관에서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보지 않겠죠. 그 다음에 행동을 어떠한 행동을 취하느냐, 즉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의 관계, 이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기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긍정적인 영향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관의 분위기를 익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에 실습 기관에서 발생한 어려움에 대해서 꼭 지도교수에게 알리고요.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습 기관에서 요구하는 모든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배우게 되고요. 실습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의 정책과 절차를 꼭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기관의 어떤 창립기념 행사나 또는 특별 행사 업무로 인한 시간 외에 근무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가급적 응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회복지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참여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기 위해선 그런 시간도 배움의 연장이라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나 만약 불가피한 경우에는 꼭 예의를 갖추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실습 전에 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찾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기관에 대한 정보를 갖고 도움이 될 만한 실습 기관을 찾는 거. 그리고 실습 분야와 관련된 전공 서적을 읽어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만약 내가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간다면 장애인 복지론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게 중요하겠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실습 이전에 내가 먼저 갖춰야 될 게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해보고 준비해 보신다면 준비된 예비 사회복지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습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해야 될 일들은 바로 실습생은 배우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배우는 자세로서 수용의 자세가 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실습 지도자와 함께 아니면 기본적으로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선배 사회복지사에게 배우는 자세로 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또한 실습 기관의 직원이라는 어떤 의식을 갖고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에 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떠한 무조건적 비판보다는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 접근 방식이 나와 실습 지도자 간에 아니면 실습 기관의 사회복지사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해를 잘 못한 상태에서 무조건 비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떠한 상황에 어떻게 판단하게 되는지를 실습 일지에 기록하게 되면 실습 슈퍼바이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기 때문에 꼭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실습이 종료된 후에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바로 첫 번째, 실습 기관과 지도자에게 배운 바를 잊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종료되지 않은 사례가 있거나 프로그램이 있다면 계속적인 협조, 즉 자원봉사 활동을 연계해서 활동할 수도 있고요. 그럼으로써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관계 직원에게 정확히 인수인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습기관을 다시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도자와의 지속적인 교류가 중요한 건데 아마 여러분들께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이전까지도 실습했던 기관과의 연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차후에 취업도 할 수 있고 취업의 연계나 기관을 통해서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습했던 기관의 관계, 지도자와의 관계, 직원들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 그 기관은 이용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 기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특성 그리고 어떠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도 참 잘 눈여겨보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환경이 여러분들과 잘 맞지 않더라도 어떠한 모습, 어떠한 태도, 어떠한 가치관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매력이 발산될 수도 있지만 안 좋은 모습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잘 고민해 주시고 행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실습생의 자세로서 기관의 내부 규정과 규칙에 따라서 근무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여러분들은 바로 우리 학교의 대표로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서원대학교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실습생이기 때문에 자부심과 태도로 품위를 유지하고 최선을 다해서 실습에 임해 주시고요. 실습 기관과 담당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어떤 일체의 개인 행동은 하지 않도록 하면서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출퇴근이나 실습 지속 여부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기관 슈퍼바이저의 허락을 받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 실습 지도교수나 학과 실습 조교에게 반드시 통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공문과 공문이 기관과 기관 간의 사이에서 오고 갔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변동이 있을 시에는 꼭 지도교수나 학과 조교에게 연락 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사회복지사로서의 윤리강령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실습의 목적,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실습 계약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대학에서 학습한 이론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리고 교육기관의 구성원이라는 생각으로 타 구성원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즉 여러분들 타 대학 학생과 같이 실습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친화적인 태도를 갖는 게 중요한 거고요. 기관의 정책을 이해하고 수용하고요. 실습 과정에서 준수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관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직원과 동일한 자세로 근무 시간에 임하고요. 최소한 실습하기 이전 10분 전에 출근해서 출근 후에 확인하고요. 업무에 관련된 사항들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결근, 조퇴, 지각 등의 관련된 사항들이 발생하게 되면 실습 지도자에게 사전에 보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사항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와 마찬가지로 10번째 제시한 것처럼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그 다음에 11번째 어떤 실습생으로서의 어떤 타기관 방문, 관찰, 아니면 배우는 자세에 있어서 진지한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예를 갖추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안전사고가 참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어떤 사람들, 이용자에 대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어떤 캠프를 가든지 나들이 갔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안전사고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습일지를 작성할 때 실습 내용을 근거로 작성하게 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실습 지도자에게 꼭 슈퍼비전을 받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과제와 관련돼서 그 내용들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실습 과정 중에 어떠한 경우라도 사례금을 전때 주거나 받지 않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로부터? 바로 서비스 이용자입니다.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기관에서 부여하는 과제물이 있거나 그 다음에 실습 일지가 있을 때 그 당일날 작성한 다음에 그 다음날 실습 기관에 출근했을 때 슈퍼바이저 제출하는 거, 그리고 기관의 명칭을 사적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하고요. 즉 실습생으로서의 신분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기관을 대표한다는 자세로 직원들과 동일한 업무의 태도와 자세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습을 하다 보면 경험할 수 있는 어떤 문제가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참 중요한 겁니다. 즉
실습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실습을 받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건데요. 실습 지도자도 제대로 된 실습을 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면 실습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경험과 또는 어떠한 것을 배웠느냐에 따라서 실습 지도가 잘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습 지도자에 대해서 실망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거꾸로 생각해 본다면 야, 나는 저렇게 실습을 지도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것을 배워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실습생의 어떤 교육과 이들에 대한 학습 경험을 주기 위해서는 실습 지도자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습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실습 지도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만약 부족한 사항들이 있다면 실습 지도자에게 요청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 실습 기관의 상황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건의하거나 도움을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에게 실습생을 알리는 문제인데요. 보통은 실습 기관에서는요. 실습생에게 명찰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직원이다, 이분은 실습생이다 이런 건데요. 실습생으로서 해야 될 것은 결국 기관의 규칙과 특성을 따르는 거죠. 그 다음에 실습생임을 노출하게 될 경우, 명찰로 노출하게 됐을 때는 자신의 어떤 무능한 것이 아니라 경험 있는 사회복지사의 지도하에 책임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어떤 자부심, 책임감, 그리고 자신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에게 있어서 실습생 개인정보를 주는 행위인데 이런 행위는 가급적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어떤 의도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의 실습생으로서 실습 기관을 이용하시는 분들과 전화번호를 주고받는다든지 개별적으로 만나는 일들은 없도록 하고요. 또 하나 클라이언트가 실습생에 대해서 알고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개인적 질문을 할 수 있으므로 그런 부분에서는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이용자와 어떤 사전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속을 안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회복지사로서의 비전, 도전, 성취감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현장 실습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하나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실망할 수도 있고 만족감이 넘칠 수도 있어요. 또 하나 여러분들 실습하는 기관의 상황에 따라서 이게 주중에 하느냐 주말에 하느냐에 따라서도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판단하지 말고 참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최악의 기관, 가장 어려운 클라이언트, 가장 골치 아픈 직원에게서 배울 것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떠한 기관에서 여러분들이 실습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포기한다든지 아니면 낭비에 따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도 하나의 배움이기 때문에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좀 더 나은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를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배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것으로써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2차 세미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